반갑습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중연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쓸 수가 없고 유세차, 현수막 등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 여기 앞에 와 계신 기자분들과의 문답을 통해서만 저희 의견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 답답하시겠지만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이런 식의 그 폼템판이라 해야 될까요? 카드뉴스를 만들어 오시는데 지금 보면 무도한 경찰 정권 스스로 재밌는 문구에서 다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린이의 미래를 구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바꾸어주세요. 하시고요. 시민들의 마음이 어떤지 각 지역별로 들고 나오시는 일종의 스케치북 뭐 현수막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뭔지 고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서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댁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실 건데 그 마음을 읽고 저희가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면 소속과 그 성함 얘기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답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제가 성남은 두 번째 방문이고요. 오늘 여기를 택한 이유는 여기 위례가 그 성남 그리고 저 하남, 송파 이렇게 세 군데가 겹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역구를 선택하는데 모든 지역구를 다닐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가 그 세 지역이 겹쳐 있는 요지라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새 민생 위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위기와 현재 민생 위기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과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19가 등장해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와중에도 여하튼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는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가 끝났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분들 특히의 위기는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안 좋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직접 다른 카페에 잠시 들러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는데 그 카페 주인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하다. 이게 뭐냐라고 막 화를 내십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민생 위기는 코로나19의 위기, 코로나19 때문에 잘 발생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최악의 상황, 그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았지만 해결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없어졌는데, 위기가 없어졌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더 민생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고, 이 무능함의 전제는 뭐냐 하면 무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무지함이란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고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그 875원이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공중파에 나와서 말하는 일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대파 한 단위 875원이 아니란 걸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도매, 소매, 지역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875원보다 훨씬 가격이 높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고 믿고 있으니 물가가 잡힐 리가 없고 민생이 바로 잡힐 리가 없는 것이죠. 보다 보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시민들이 진짜 대파를 가져오시거나 또는 모형 대파를 가져오십니다. 그 대파를 흔드세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니까 그러겠죠. 그 여성분들이 장에 가면 뭐 어느 마트든 도매시장이든 소매시장이든 간에 대파 한 단위 얼마인지는 3,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 아는데 875원이 아닌 거는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가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걸 또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고 오십니다. 이건 리본까지 달고 오셨어요. 그걸 팻말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5,000원짜리래요. 5,900원입니다. 불을 이기고 투표는 대파를 이긴다. 또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의대 정원 2,000명 말씀이죠? 예. 네. 돌풍. 의대 정원 문제가 2,000명으로 대통령이 정하고 최근에 일종의 그 50분 동안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 질문 기자들의 문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의대 정원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 그때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 500 정도 늘려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계별로 천천히 올린다. 둘째,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공공의료 분야,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 쪽에 종사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 둘째, 의대생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인기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 의료를 몸이 아플 때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의대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개업을 했을 때 피부과라거나 뭐 안과라거나 이런 경우는 인기 과목이지만 인기 과목을 얘기합니다. 인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개업했을 때 그렇게 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아프면 반드시 필요한 그 필수 의료 분야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수를 3,400명인데 단계적으로 늘린다. 그 다음에 증원된 그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역에 종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하도록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19가 터지고 또 의사분들 또 의대생들이 반대해서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2,000명을 얘기를 했는데 2,000명을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한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말로는 하는 것 같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발표했던 그 두 가지 안에 상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50분간의 독백 같은 또는 검찰 공소장 같은 담화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 들어보셨지 모르겠습니다만 50분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본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의대 그리고 의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안을 가져오면 내가 생각해 보마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안이 없어요. 국정 최고 책임자는 모든 분쟁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져야 됩니다. 의대생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당신이 안 가져와라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파와도 똑같아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물가 정책과 똑같은 방식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서 어느 게 부족하고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무엇부터 어떤 단계로 할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즉 무지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에 875원이라 말하는 거나 2,000명 단박에 늘리겠다고 하는 거나 하등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또 의사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주니까 슬그머니 물러가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심한 건데 문제 해결할 생각이 없거나 지금 무엇에 바쁜지를 모르겠습니다. 술 먹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는데 바쁜지를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현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물가 문제건 인생 문제건 의료 문제건 중요한 핵심이 있고 쟁점이 있거든요. 그 쟁점을 최고 책임자가 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뻔한 얘기만 하고 있다 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시민들의 질문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거법상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개헌하면은 선거법부터 고치세요. 지금 그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위헌 소송도 바로 결정을 했고 이제 위헌 소송이 언제 결정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 여기 아마 선관위 분들이 와 계실 거예요. 다 영상 찍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자체가 위헌 선거법 위반이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뭐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선관위 도둑놈들. 선관위 분을 탓하시면 안 되죠. 선관위 분들은 법을 집행하고 계신 거니까 비난하시면 안 되고. 돌풍 얘기하셨네요. 돌풍에 요거 한번 바꾸겠습니다. 여기 아주 눈에 확 띄는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표님 여기가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이거. 이거 전해주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이거. 감사합니다. 중3 학생이 만들어 와서 삼초도 길다 이렇게. 지금 중3이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경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이제 그 구호를 외쳤는데 이 중3 학생 같은 경우는 3초도 너무 길다라고. 기자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한 달 겨우 넘었습니다. 넘었고 선거는 이제 정말 임박했는데 저희가 정말 놀랄 정도로 돌풍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돌풍이 일어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돌풍이 일어나면서 선거 구도도 바뀌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오랫동안 2년간 국민들의 분노가 실망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조국혁신당이 그 마음을 그 뜻을 대변하면서 저희가 그 아주 놀라운 속도로 또 놀라울 정도의 뜨거움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을 이제 전국을 돌고 있는데 이런 팻말 또 지금 가져오신 여러 가지 팻말이나 목소리나 구호 등에서 전국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좌우다,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관계없이 거의 똑같은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이 돌풍, 아까 말씀하셨던 돌풍의 배경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가장 높은 저는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뭐 지식 수준이나 정보 수준이나 뭐 교양 수준이니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돌풍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뭐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지난 2년간 여기 계신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제력 규모는 물론이고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데서 밖에 나가면 다 큰 소리 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세우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된 것 같고 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과거에는 그래도 저 우리 대통령이야 이 정도 말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의 행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뿌려왔고 이끌어왔던 국정의 행태 모두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자긍심이, 자부심이 훼손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이 선거를 임박해서 그 점을 조국혁신당이 포착을 하고 대신 대변을 하다 보니 저희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어린이 같은데 몇 살이?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아이고. 한자도 아주 잘 썼어요. 부활포. 한자 배우고 있나 봅니다. 기자님들 질문을 더 받는데 더 받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데서 하면 기자님들이 별로 없다고 기자님들한테 자꾸 항의를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기자님들이 정말 그렇지. 카메라 기자와 팬 기자가 있는데 카메라를 오더라도 팬 기자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기자님들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지금 이제 투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뭐 손으로 꼽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달려온 그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그 기조, 기세를 4월 10일 이후에도 유지할 것입니다. 예. 네.
저희 비례 후보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뒤에 계신 후보들이 일정 정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저희가 국회의원 됐다고 뭐 애햄톨톨하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것, 지난 한 달 동안 약속했던 것, 공언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가 짧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 정도의 기세와 기조를 유지했고 지지를 받았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국제의 기조를 더 강하고 더 단호하고 더 신속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희에게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한 달간 감히 자부하자면 조국혁신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같은만이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언론 또 보수적인 정치평론가 역시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었을 초기에는 저당 망한다, 뭐 해봤자 3% 언니 많이 이런 얘기하던 그런 분들도 지금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간 저희가 만들어온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한 달간 딱 한 달밖에 안 된 동안 저희가 만들어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아닙니까? 네.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그 변화를 앞으로 더 만들어내려면 지금 현재 저희의 힘보단 더 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리자면 비례대표 경우에서는 압도적으로 9번을 찍어주십시오.